안녕하세요. 부산 안락동에 있는 BK 생각하는 수학원장 문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터디큐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저희 학원 모토가 퍼펙트 BK거든요. 그에 걸맞게 늘 그 완전학습 모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학습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종합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도 이제 이끌어내고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 평가 단계까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고민이었는데 평가가 항상 문제였어요. 나머지 수업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결해낼 수 있는데,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뭔가 힘들지만 그래도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스터디큐를 만났는데, 그 전에 우리 학원에서 여러 가지 LMS 시스템을 막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것도 문제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그런데 스터디큐를 본 순간, 이거는 우리 학원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세분화돼서 디테일하게 레벨링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수학이라는 그 학문의 특성상 한 반에 한 6, 7명 되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그 수학적인 실력, 그 다음에 이해 속도 차이, 게다가 요즘 애들의 성향 차이까지, 또 존중해야 되는 성향 차이까지 있어서 이거를 다 어떻게 하나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스터디큐를 만난 순간 이것은 우리 학원에게 너무너무 맞다. 그리고 정말 활용을 또 해보니까 이건 정말 개인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된다, 최적화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죠. 스터디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심플하다. 두 번째는 효과적이다. 심플하다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요즘 뭐 듣기에도 지겨울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또 빠르게 그야말로 디멘션이 막 확 바뀌니까 그 속도가 너무 어마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바뀌고 기업이 바뀌고 대학이 바뀌고 학교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이 그 속도를 따라내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학원에 어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서 그 어떤 우리 학원에 수용되고 그게 정착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시간을 못 기다려 주거든요. 그러려면 최대한 심플하고 효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딱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 학원에 맞나 안 맞나를 아는 데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정말 이제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단축시켜야만 되는데 단축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엑기스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죠. 자, 스터디큐 사용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의 학습력을 높이는 것 이외에 원장으로서 이제 굉장히 관리 측면에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원장이 모든 수업을 다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의 효율적인 거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파트를 정해서 연구수업을 해요. 그러면 어떤 개인마다 조금 강한 파트가 있고 약한 파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은 중학교 어느 파트가 뭐 생경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드러나는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쳐보면 그 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이제 비교 우위를 점하는 정도의 실력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선생님, 우리가 봤을 때 그 선생님 어느 부분이 취약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파트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평가 결과가 다른 반 에버리지 평균보다 탁 떨어지는 그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굉장히 정량적인 평가를 보고 이제 데이터 기반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회의를 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럴 줄 몰랐던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했던 피드백을 다른 반과 비교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그 반에 대해서도 좋고 그 선생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좋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죠. 매일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그 개별화된 최적화된 또 클리닉 문제도 제공하고 그거를 또 학생들이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또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문제 푸는 게 효과적일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보고 이해하는 거, 행간의 의미를 본인이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바로 붙어서 알려주는 것보다 카메라 속에 있는 선생님한테 듣는 거예요. 그 조금 더 멀겠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힘 더 길러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은 너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어머니들 되게 감동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틀린 문제 또는 맞는 문제도 한 달 또는 일주일 지나면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이라서. 그러면 언제든지 그 말을 해드리죠. 화장실에 앉아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10번이고 20번이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또 굉장히 감동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어떤 어머니들은 막 그 학생이 공부한 다학원에서 공부한 교재를 막 복사를 해서 오려서 틀린 문제만 이렇게 막 모아서 주신 적이 있던 어머니들은 너무 감동하시죠.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다. 어떻게 틀린 문제에 오답만 누적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학생 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공부했는데 5월 달에 시험을 친다 그러면은 클리닉 문제 말고 오답 문제만 또 셀렉팅 되니까 오답 문제만 뽑아서 또 다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오답 문제에 대한 또 유사한 문제를 또 뽑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주고. 어찌 보면 학원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데 어머니들은 감동하시는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스터디큐가 평가 위주로 사용되어지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다라고 치부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예가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수업 시간에 그 QR코드를 사용해서 그 문제풀이를 보고 난 이후에 오류도 발견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이 방법을 모색해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수업 시간 안에 매일매일 발표 수업을 해요. 수업 시작하는 첫 타이밍 들어가자마자 발표를 하는데 그런 발표 수업 시간에 잘한 친구들을 또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비발디라고 하는 BK 발표 디베이팅이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 학생 개개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수학학원이니까 수학원에 맞는,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좋아하고 즐기는, 그리고 수업 시간 안에 과정 평가잖아요. 수행 평가라는 것이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더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그 풀어낼 수 있는지를 이제 학원에서 연습시키는 이제 장을 열어준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BK 발표 디베이팅 수업을 하는데 이게 스터디큐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QR코드를 보고 그 전날 연구를 해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니까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고 이랬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서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수업 모형도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표 이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문맹이란 거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옛날에는 문맹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문맹인이었는데 요즘은 문맹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늘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 속에 있지만 기술이나 어떤 테크놀로지가 우리 교사들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는,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교사는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스터디 큐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어찌 보면 저로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 어떤 그 이해관계 없이 교육자라면 그것도 사교육이라서가 아니고 사교육이기 때문에 완전 학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최소한의 양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피드백을 꼭 해야 된다. 그러려면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기에 일단 저희는 스터디큐를 몇 년째죠? 한 7년, 8년, 9년 됐나요? 굉장히 오랜 동안 너무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부산에 있는 BK 생각하는 수학원 초중등부 부장 실수정입니다. BK 생각하는 수학원에서는 문제를 선별을 할 때 이게 자동적으로 문제를 선별할 수도 있는 추천 시험지가 있긴 한데 일단 수업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제 1시간 동안 나갈 수 있는 진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추천 시험지랑 진도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나누셔가지고 학년을 나누셔서 일단은 그 당일에 배웠던 내용 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작은 개념 파트들을 잡아서 거기 안에서 문제를 선별해서 한 학년별로 한 15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 기준으로 했을 때 3대 4대 3 정도 해서 문제 수는 뭐 15문제를 내기는 한데 때로는 12문제가 될 수도 있고 13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제 수는 저희가 조절을 하면서 저희들이 문제 선택을 한 문제씩 선택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출제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진짜 내야 될 문제들을 쏙쏙 골라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총 수업 시간을 6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분 중에 이제 뭐 진도 수업 나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전 시간에 쳤던 일을 평가를 이제 고치는 시간을 가져요. 고치는 시간을 가지는데 시간 소요는 5분에서 뭐 10분. 근데 이제 반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15분 정도 걸리는 반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부분은 이제 평가에서 쳤던 오답을 고치고 오답 문제를 고치고 거기 따른 이제 유사 문제 클리닉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터디큐를 통해서 일일 평가를 치고 나서 먼저 이제 채점을 저희가 먼저 해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채점을 하시고 채점을 하고 나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스터디큐 온라인상에서 OX 기재를 하고 그 기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학생 개별로 유사 문제 클리닉지가 나옵니다. 오답에 따른 유사 문제 클리닉지가 나오면 이제 이거를 수업 시간에 5분에서 뭐 길게는 15분 정도 이렇게 고치는 시간을 가지는데 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스스로 문제를 고치고 유사 문제 클리닉지까지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학생도 있고 때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터디큐 앱을 열어서 이제 접속을 한 다음에 이제 동영상 시청을 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시청을 했을 때도 좋은 점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풀이해 주시는 거랑 다른 풀이 방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똑같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애들이 풀이를 듣고 하는 부분도 좋고 사실 뭐 이게 제가 다른 학생들 누군가한테 이제 오답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이제 그 학생이 또 질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손 안에 그 핸드폰, 그 내 손 안에 스터디큐 이거 활용해서 이제 문제풀이 듣는 게 뭐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단원평가랑 월말평가를 치고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반마다 좀 다르긴 해요. 반마다 다르긴 한데 뭐 문제수는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출제를 해서 일일 평가 개념이 아니라 한 단원 끝났을 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월말 평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또한 뭐 일일 평가 개념하고 똑같이 저희는 뭐 자동 추천지 시험을 쓰진 않고 개별로 문제를 한 문제씩 다 확인해서 선별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들마다 성향도 다르시지만 학생들마다도 이제 성격이 다르고 뭐 조용한 애가 있는 반면 또 밝은 아이들이 있고 또 보통인 아이들이 있는데
내성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질문을 서슴치 않고 하는 경우가 잘 있진 않아요. 있진 않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일일평가 문제를 고치거나 뭐 유사문제 클리닉지를 고치거나 하는 경우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뜻 손들고 이렇게 풀이해 주세요 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핸드폰 속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시청이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쉽게 고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어떤 파트를 못한다 그러면 그 파트를 못하는 경우에는 스터디 큐 안에 들어가면 작은 소단원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원 아니면 특정 유형의 문제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쉽게 고를 수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손쉽게 고를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시험 대비 기간에도 그 부분을 쉽게 출력해서 줄 수 있고 그럼 학생 입장에서도 학원에서는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집에 가서도 이제 자기가 문제를 풀고 뭐 풀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이제 동영상 시청하고 쉽게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궁금한 것을 언제든지 그냥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시험 대비 기간에는 또 평소와 다르게 어떤 특정한 유형들이 잘 이렇게 그 기출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유형들이 출제되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한 문제씩 보고 선별할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고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이고 또 스터디 큐 안에 보면 오답 노트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틀렸던 유형들을 한번 다시 다 뽑아서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시험 기간에는 본인들이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기간 동안 틀렸던 유형의 문제들을 쫙 다 뽑아서 또는 오답 노트 또는 그 외에 그와 유사한 유사 문제 클리닉까지 뽑아서 풀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